안녕하십니까. 중앙지검이 결국 송영길이가 돈봉투 뿌린 의원들 10명이 돼서 결국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나라의 그 법치가 심각합니다. 송영길이가 그때 전당대회 하면서 상대도 돈을 뿌리니까 우리도 뿌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 돈을 6천만 원을요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5천만 원은 제가 친한 20년 동안 제가 친한 형님이 김영땡 그 형이 갖다 줬거든요. 그 박용수 보좌관, 송영길이 보좌관 박용수한테 갖다 주는데 그 송영길한테까지 보고를 했단 말이야. 보좌관만 주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송영길한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형이 송영길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운동권에서. 그래서 윤관석이가 그때 사무총장이에요. 윤관석이가 300만 원씩 봉투에 이어가 20개를요. 의원회관 그때 우리 국회 본회의장 본관에 거기 외통 위원장실에 모여가지고 이게 돈 봉투 준 게 1차, 2차에 걸쳐 나누어서 이거 명백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진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누구도 이게 부인을 못할 겁니다. 돈 봉투. 이거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송영길도 안 뿌렸다고는 말 못할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거 안 뿌렸다고는 못할 겁니다. 야, 이게 3천 가지고 300씩 가지고 왜 이렇게 수사를 가혹하게 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돈을 안 뿌렸다고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게 송영길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여러 군데 돈을 정치자금이나 뇌물 받아가지고 또 이게 보좌관이 또 구속돼 있거든요. 그것도 송영길이도 이게 2개로 기소됐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돈봉투하고. 근데 원래는 이게 돈봉투가 전부 유죄가 나왔거든요. 윤관석이는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노가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그리고 이게 원래 1심에 재판했던 사람들 허종식이나 이성만, 허종식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또 임종성이잖아. 전부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송영길 1심부터 이게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송영길이가 1심 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게 이정근 씨 녹취록에서 나오거든요. 이정근이라는 게 송영길이 보고 오빠 하면서 사무부총장에 있던 서초구에 많이 출마했던 여성인데요. 이정근 씨가 녹취록이 워낙 수만 개 나오는 바람에 이거 가지고 이게 돈봉투 사건이 나오는데 이정근 씨가 이게 다 이제 자백을 하면서 녹취록을 검찰에 자진해가 낸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압수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자진 이미 제출해가지고 전고를 했는데 갑자기 송영길 1심 재판부터 야, 그거는 압수수색을 영장 가지고 새로 했어야지 이정근 씨가 왜 이게 영장도 없이 이정근 씨 녹취록을 받아가느냐. 그러면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정근 씨가 임의로 제출한 게 맞는데 지금도 이정근 씨도 황당하죠. 왜? 자기도 이게 다 자백하면서 이게 송영길이한테 섭섭해가 배신감 느끼고 자기가 다 검찰에 협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갑자기 송영길이부터 돈봉투 뿌린 거는 무죄.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유죄. 이래가 송영길이가 구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2심 가더니 송영길이가 전부 다 무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해서 지금 송영길이가 출마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하고 제가 비교할 게 우스운 게 그러면 이게 박용수 있잖아요. 송영길의 보좌관이거든, 핵심. 박용수는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징역 1년 2개월 받았어요. 박용수가 송영길의 보좌관인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돈 받고 증거인멸로 징역 1년 2개월 받았고요. 박용수도 돈봉투 뿌린 거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정근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대법원에 상고해 놨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아니, 이정근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박용수는 상고하고 그러면 송영길이는 왜 상고 안 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고 윤관석이는 이미 2년 받아버렸잖아, 대법원에서. 그때 이정근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판된 거예요. 이미 이정근 녹취록이 윤관석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송영길 있고도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송영길의 보좌관은요. 보좌관은 징역 1년 2개월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로. 근데 돈봉투 무죄에 대해서는 또 상고를 했다고 검찰이. 왜냐하면 이게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따져보려고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개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대법원도 이게 뭐 심각하죠. 그러면서 그 이정근 녹취록이 자기들은 박용수 보좌관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면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결과도 안 기다려보고 이번에 무혐의를 당한 거예요. 돈봉투 받은 사람 저 이름을 이게 그때 많이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이걸 이게 그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으로는 심판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어떤 자냐? 바로 이 민주당의 김영호는 이게 서대문의 그 옛날에 김상현의 아들인데 김영호, 그 다음에 민병덕, 덕자 안양의 민병덕, 그 다음에 그 박성준, 박성준, 많이 떠들죠. 그 다음에 검사 백혜련, 그리고 이 전용기, 이 자들에게 전부 지금 막 활동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전직 박영순, 그 다음에 김남국이도 안산노장 받아서 김남국, 박영순, 그 다음에 김성남, 그 다음에 이용빈 전 의원들, 그 다음에 그 황운하까지 조국당의 황운하, 이런 10명을 수사하다가 이번에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정근 녹취록 때문에 무혐의를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송영길의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는 있냐 없냐 대법원까지 상고해가지고 상고심 중에 있는데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앞뒤가. 윤관석은 이미 이거 유죄가 됐고요. 하여튼 이 돈봉투 사건은 정말 이게 그 큰 사건이거든요. 민주당이 송영길을 전당대회 할 때 돈봉투를 뿌리해가지고 상대 캠프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택시 타고 가다가 좌파 중에 좌파 택시 기사 만났더니 그 기사하고 제가 막 논쟁을 하다가 뭐 전부 이재명의 범죄를 안 믿길래 그러면 송영길의 돈봉투도 안 믿습니까? 이랬더니 기사가 아이 그거는 뿌리겠죠 이랬더라고. 좌파 택시 기사까지도 그거는 뿌리겠죠. 왜 상주를 보세요. 돈을 뿌린 게 분명한데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뭐 이걸로 무죄 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 자들이 6, 7번씩 출석 요구했는데 끝내 출석도 안 했잖아요. 조사받으러. 그러면 그때 체포영장으로 끌고 갔어야죠.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렇게 법을 안 짓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윤관석이가 돈 뿌리기 위해서 5천만 원, 윤관석이가 2년 유죄 받았고 그때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는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박용수, 송영길의 보좌관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1년 2개월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정근 녹취록 때문에 돈봉투가 무죄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대법원의 상고까지 해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송영길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해가지고 이번에 출마할 수 있도록 연수에 출마 열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조사 안 받으러 온 10명까지 무혐의해버린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볼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잖아요. 이렇게 돈 뿌린 걸 조사하러 오라더니 6, 7번이나 계속 거부하고 하더니 끝내 정권 바뀌니까 무혐의를 하잖아. 그러면 도대체 윤관석하고 박용수는 뭐냐 이 말이야. 대법원까지. 송영길은 상고도 안 하고 법이 이런 식으로 권력 앞에 굽어버리면 과연 이게 법치 국가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름을 10명 또 불렀기 때문에 이런 돈봉투는 받은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해야 돼요. 이 좌파들 정말 심각합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받은 전재수가 부산시장 나오질 않나. 또 송영길이 자기 최측근들이 다 구속돼가 유죄받은데 나오질 않나. 출마를 하질 않나. 심지어 김용까지 놀라다가 김용이 안 나오지만 즉 김남국이도 보세요. 300만 원 봉투가 이게 또 나오질 않나.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보면 그냥 분노가 치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좌파들 이런 부패한 좌파들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정말 오늘 장동희 대표가 전과자가 광역 중에 전과자가 거의 한 절반
한 7, 8명, 지금 이게 광역의 16명 중에 전과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이거 도대체 전과자. 그 장도희 대표 그랬거든요. 광역단체장 중에 이거 전과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실제 장도희 대표가 오늘 광역단체장 16명 중에 7명이 전과자다. 7명이 전과자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전과자다. 이번에 그 전과자를 심판하는 이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돈봉투를 위해서 그 김남국이든 그 다음에 그 송영길이든 또 이게 돈봉투 받은 모든 이게 그 좌파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러기 검찰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번에 무혐의한 검찰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애완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정근 씨가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씨가 다 자백에 가서 증거를 다 준 건데 그게 이미 제출이 아니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이정근 씨가 교도소에서 통탄하고 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